바르는 것, 먹는 것만 해서 연예인처럼 정말 하얀 피부가 되는 거는 사실 조금은 어렵긴 해요. 왜냐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홈케어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만큼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홈케어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미백에 의한 게 좀 답답하다, 그럴 때는 좀 일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원장님,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주제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뭔가요? 제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것 같아서 피부를 좀 하얗게 만들고 싶은데 원장님께 피부가 하얘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은 피부색이란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요. 전 세계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우리 인종이 있어요.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것을 피부색으로 나누자면 그것을 결정짓는 건 바로 멜라닌 색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우리 피부에 들어가는 잉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이 잉크가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은 바로 흑인이라고 보실 수 있고, 잉크가 이런 게 적게 만들어지는 백인, 그 다음에 중간 정도가 되는 게 우리 황인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근데 황인 중에서도 피부가 좀 밝으신 분도 있죠. 그 다음에 좀 어두우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바로 멜라닌 색소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사실 아까 그 미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실 보통 황인, 아시아인 같은 경우에는 좀 피부가 좀 하얗게 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으세요. 아까 우리 PD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미백이 되려면 의학적으로 딱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러한 멜라닌 색소가 좀 덜 생성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더라도 이게 피부 옆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피부 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의 이동을 막는 게 두 가지 방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만들어졌어, 이미 까매졌어, 이럴 때는 멜라닌 색소를 좀 없애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어요. 원장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얼굴이 지금보다 더 하얘질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바르는 것부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는 것으로 조금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병원에서 이제 뭐 주사나 레이저 시술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피부 미백에 좋은 제품이나 꼭 알아야 하는 성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실 저도 이제 진료 현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물으세요. 원장님, 저는 뭘 발라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부터 앞서서 제일 첫 번째 선크림부터 잘 바르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원장님, 저는 이렇게 미백 치료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안 좋아질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질문을, 우리 고객님 하루에 골프 몇 번 치시나요? 하면 저는 5번 치고요. 선크림 쓰시나요? 하면 한 번밖에 안 쓰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우리가 선크림도 하루에 한 번만 써서는 안 되고요. 선크림도 4시간이면 다 흡수가 돼서 효과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선크림부터 4시간 간격으로 쓰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원장님, 이거 선크림은 들고 다닐 수 없고 이거 너무 귀찮고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SPF 35 이상이 되는 팩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더 바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일단 바르는 미백의 제일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화장품으로 생각한다면 들어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ABC라는 게 있어요. ABC는 비타민을 뜻하는 건데요. 첫 번째, 비타민 A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시는 게 도움이 돼요. 이건 대체 뭐에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피부는 계속 안에서 바깥으로 재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쓰시게 되면 각질이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을 속도감을 좀 높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침착된 그 피부를 밀어내고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연고로 조금 유명한 게 사실 스티바 A라는 게 있긴 한데요. 물론 효과는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스티바 A 같은 경우는 빛을 많이 보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굉장히 붉어지고 예민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걸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도움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비타민 B3라는 제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쓰시면 도움이 돼요. 우리가 옛날에 되게 쌀뜨물로 이제 세안을 하면 피부가 뽀얘진다는 그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이제 비타민 B3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비타민 B3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할 수 없지만 만들어지는 거를 퍼지게 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C, 이거는 한 번쯤 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잉크,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거를 조금 억제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A, B, C가 들어간 제품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미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약품으로 생각하자면 도미나 크림, 멜라논 크림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약국에서 구매하시거나 또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의약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히드로키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억제를 해요. 그래서 효과도 좋지만 이것도 부작용이 빛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붉어진다거나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어서 이거는 꼭 주의를 하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빛을 보면은 좀 이렇게 붉어질 수 있으니까 좀 자기 전에 바르고 그러면 괜찮을까요? 바로 맞아요. 자기 전에 바르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 연고를 다 바르고 나셔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핸드폰에는 우리가 블루라이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자외선이랑 가장 가까운 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고나 스티바이를 바르고 나서 또 핸드폰을 열심히 본다? 그러면 또 이제 빛에 의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바르고 바로 자야겠네요. 바로 자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은 피부 미백에 좋은 식품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비타민 A, B, C 들어간 제품인데요. 첫 번째,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간 것은 바로 유제품이나 우유 같은 거 있죠. 달걀,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A는 새로운 살을 돋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닭고기나 소고기, 유제품 이런 것들이 각질 제거 형성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타민 B3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견과류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C는 제가 즐겨 먹는 양배추나 토마토,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나 딸기 이런 것에 풍부하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원장님만 혹시 특별하게 챙겨 드시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특별하게 챙겨 먹는 거는 저는 단백질을 조금 더 파우더 같은 거를 이제 좀 섭취를 해요. 왜냐면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면 제일 좋지만 이제 저도 바쁘기 때문에 간혹 이제 빠져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한 번에 이제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를 좀 먹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그 바르는 제품을 잘 바르고 식품도 잘 챙겨 먹으면은 저도 연예인들처럼 좀 하얀 피부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사실상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는 것, 먹는 것만 해서 연예인처럼 정말 하얀 피부가 되는 거는 사실상 조금은 어렵긴 해요. 왜냐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홈케어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만큼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홈케어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미백에 의한 게 좀 답답하다, 그럴 때는 좀 일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시술이 필요한 걸로. 네. 그럼 원장님, 피부가 하얘지는 주사와 시술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있어요. 글루타치온이라는 거는 별명이 백옥 주사라고 불릴 만큼 피부를 환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좀 억제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맥 주사를 해서 보통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거는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맞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레이저 토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레이저 토닝은 이제 이미 색소가 침착된 멜라닌 색소를 안전하게 깨트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물론 이것도 한 번만 한다고 해서 연예인처럼 빡 환해지냐? 사실 그렇진 않고요. 간격을 두고 여러 횟수를 채웠을 때 비로소 좀 미백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최근에 좀 휴가를 다녀와서 좀 피부가 좀 지금 탄 상태예요. 이게요? 네, 저도 좀 까매졌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받는 게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본 피부 하얘지는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으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피부가 하얘지려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바르는 것, 그 다음에 먹는 것, 이런 홈케어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도 뭐 무조건 시술만 해서 좋아지겠다, 사실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이제 홈케어가 먼저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내가 한 6개월 이상 또는 1년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개선이 되고 답답하다, 이럴 때는 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까 저희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원장님한테 상담 중에 가장 많이 좀 받는 상담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 중에 50%가 미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좀 뭔가 홈케어로 관리를 하고 그러면은 피부과에서 상담받거나 시술을 받는 뭐 그런 걸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럼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선크림 바르는 그것부터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BC가 들어가는 이제 제품을 바르고 먹고, 이거부터 꾸준히 실천하시면 사실상 피부과 뭐 많이 방문 안 하셔도 되죠. 원장님들 표정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